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2차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3단계 또는 2단계로 구성이 되죠. 서류 평가, 그 다음에 1차 면접,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되는데, 보통 1차 면접에는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면접 또는 생기부에 관련된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학교 기본 수학과학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면 이제 2차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차 면접에서 이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정말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들이 본인이 한 것이 맞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이제 2차 면접에서는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냐 생각해 볼 수 있죠. 2차 면접에서는 바로 그 학생이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수학과학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수학과학적 센스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시험. 시험.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게 필요한데, 사실 1차에서 1차 경쟁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를 통과한 마음을 놓을 수도 있지만, 2차에서 전혀 수학과학적인 어떤 센스를 발휘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2차 면접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을 잘 봐야 하는데, 2차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 수학과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내신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푸는 뭐 센이나 아니면 뭐 개념원리 이런 수학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냐? 계속 딱히 그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센스를 이런 단기간 안에는 쌓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표현하는 방법이라도 잘 익히고 하면 아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데, 준비를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교과서를 개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심 외심이 있잖아요. 내심 외심의 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성질들을, 또는 무게중심 이런 성질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성질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성질들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도형을 지도에 연결시킬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각형 닮음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닮음을 뭐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법, 뭐 그림자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확률 같은 경우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사위, 동전, 또는 뭐 카드 뽑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확률을 의 계산을 적용하면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어, 확률의 덧셈 법칙을 쓸까, 곱셈 법칙을 써야 될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직접 세는 게 빠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쭉 훑으면서 각 토픽마다 조금씩은 본인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손으로 계속 이렇게 연산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개념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넓혀 나가 보세요. 한 번쯤 그렇게 1학년부터 3학년 교과서까지 쭉, 이런 건 어디 쓰이지? 이런 거는, 이런 문제를 만들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수학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황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구나. 라는 걸 넘어서, 이거는 엄청 말은 길지만, 본질은 결국에는
확률 문제구나. 아, 이거는 엄청 내용 길지만 본질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길이를 찾아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건 말은 엄청 길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 2차 방정식의 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걸 표현하는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이게 뭐지 싶은 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그 개념들을 포인트를 찝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이 묻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수학적 개념을 뽑아내서 해결을 하는 그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려워 보이는 문제 속에서 필요한 적절한 수학 개념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뭐 그림자 문제, 뭐 아니면 주사위 문제, 아니면 뭐 카드 뽑기 문제 등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보면서 아, 확률 문제다. 이건 삼각형의 닮음을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거는 2차 함수 문제니까, 아니면 이건 1차 함수 문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통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죠. 문제를 끝까지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게 분명히 조금은 있겠지만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도 뭐 이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이나 아니면 삼각형의 뭐 어떤 성질을 사용하면 또는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해도 아, 얘가 원의 접선의 성질을 알고 그거를 이 문제에 써먹어 보려 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선생님들은 알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적절한 수학적 개념을 다 꿰고 있고 그거를 직접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 읽으면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생각까지도 점점 좀 넓혀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막 뭐 최상위 A급을 그렇게 주구장창 푸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짧은 시간이 남았을 때는 이렇게 한번 전 과정을 훑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마인드맵 같은 걸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중3 내내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면 정말 당연히 그거는 붙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개념을 사용해서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은 마찬가지로 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과학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으로부터 문제 상황이죠. 과학은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은 더 명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뭐 식물과 햇빛이 나오면 당연히 광합성에 관련된 것일 거고, 아니면 뭐 공이 떨어지는데 뭐 굴러가는데 이러면 에너지에 관련된 것일 거고, 뭐 전류가 흐르는데 이러면 당연히 전기 문제에 관련된 것일 거고, 아니면 뭐 암석이 뭐 용암에서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당연히 지구과에 관련된 것일 거고, 이거는 생각보다 그냥 딱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뭘 묻는 문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 실험들을 잘 익히고 있으면 좋아요. 실험들. 이게 뭐 여러분들 뭐 하이탑이나 또는 오투나 이런 그 참고서들을 보면 그 실험들이 나와요. 각 단원마다. 예를 들어 뭐 열, 뭐 비열 측정 실험, 아니면 뭐 에너지 변환 실험, 아니면 뭐 속도 측정 실험 또는 광합성 실험, 뭐 이런 실험들이 나오는데 그 실험들의 목적과 실험 과정, 실험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빛의 세기, 뭐 온도, 뭐 등등등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이제 어떤 변인들을 컨트롤하잖아요. 그 변인들을 컨트롤하는 과정과 어떤 것을 변화했을 때 어떤 변인이 컨트롤이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만이 이 실험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실험인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예를 들어 뭐 실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그
실험 방법이 1번 과정은 왜 하는지, 2번 과정은 왜 하는지, 3번 과정은 왜 하는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다 생각해보고 이제 이 과정은 뭐 식물의 어떠어떠한 점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과정은 뭐 어떠어떠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 실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설령 그 문제의 답을 못 찾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계속 뱉으면 됩니다. 그 시간 안에. 이 실험은 뭐 이러한 변인들을 조작하고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뭐 여기서 이렇게 지문에 제시된 이런 걸 사용하면 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그냥 다 꺼내놓으면 돼요. 단순히 그런 걸 모르더라도. 그러면 비록 답까지 못 가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얘는 이 실험의 목적과 과정과 뭐 이걸 왜 하는지를 다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당연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에 관련된 문제는 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실험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문제 상황 같은 것이 주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과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계속 개념을 보면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수학, 과학 둘 다 2차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떤 수학, 과학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래서 면접에서는 문제 상황, 개념 적용, 이거죠.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개념에서 점점점 이제 상상을 해서 나만의 문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 문제 상황에서 면접에 비슷한 게 나오면 정말 땡큐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으로부터 어떤 문제 상황을 계속 상상하면서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어떤 비슷한 또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 문제가 보면은 그 개념이 당연히 떠올라요. 이거는 당연히 이차함수를 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건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떠오르면 일단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만 잘하면 돼요. 그걸 이제 생각을 조리 있게 그 문제 상황, 그 면접 문제에 맞춰서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개념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 상황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들을 보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나만의 문제 상황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것처럼 조금 거꾸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융합에 관련된 건데, 과학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과학 문제처럼 뭐 거울 또는 뭐 그림자 또는 뭐 이런 건 빛과 관련된 것이고요. 뭐 또는 공이 굴러가거나 아니면 회전하거나 회전 등등등, 그런 과학 문제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수학인 거죠. 그림자 문제, 사람이 걸어갈수록 그림자가 가로등에 있는데 걸어갈수록 길어진다, 과학 문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사람과 그 빛의 그 삼각형을 이루는, 그림자와 삼각형을 이루는 그것에 닮은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 그림자, 그 다음에 빛의 경로가 이루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것에 닮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얼핏 보면 과학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수학 문제인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자신있게, 남들은 수학 개념을 접근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과학 문제 현상에서 나는 이러한 수학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수학 개념을 사용을 하십시오.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적용을 하려면 순수 수학 분야가 아니면 공과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수학을 쓰는 이유가 어떤 자연현상이나 문제현상을 쉽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학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그런 센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학 상황 같은 걸 던져줄 때도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결국에는 어떤 단순한 수식 하나만으로 이런 문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실험이나 아니면은 과학 개념만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과학에서 나온 그런 이론들을 수학적으로 이런 것은 뭐 이차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삼각형의 닮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은 이 과학 현상은 원이 등장해서 원의 접선의 성질을 쓰면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과학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또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수학, 과학 이제 1차 면접을 통과하신다면 2차 면접에서는 어떤 개념으로부터 문제로 뻗어나가는 그런 본인만의 상상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현상도 수학적인 중학교 수학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주로 물리와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